나트론 호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직 내가 지구에 있는 걸까 궁금해집니다. 호수의 빨간 물은 악몽 같아요. 그리고 냄새를 맡게 됩니다. 마치 독성이 있는 화학 칵테일 같아요. 뱀, 도마뱀, 새들, 살아있는 생물체는 호수 근처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웬만한 것은 겁내지 않는 하이에나도 그곳을 그냥 지나쳐갑니다. 아프리카의 태양은 사방의 땅을 가열합니다. 거의 어떤 식물도 자라지 않죠. 게다가 근처에 검은 용암을 내뿜는 화산도 있습니다. 뜨거운 간헐천까지 외계 행성 같은 풍경에 한몫을 합니다. 붉은빛 호수는 타는 듯한 온도에 달하고 거의 막 내린 커피 한 잔만큼 뜨겁습니다. 물은 빠르게 증발합니다. 남은 것은 소금뿐이에요. 많은 양이죠. 화학적으로 물이라기보다는 암모니아 호수에 가깝습니다. 가정용 세정제와 표백제를 생각해보세요. 그 물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요? 목숨이 아깝다면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적어도 기억에 남을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될 텐데 석상으로 변할 거예요. 우와, 바보 같은 포즈를 취해서 과학자들이 대대로 궁금해하도록 만드세요. 좋아요. 심각한 얘기로 돌아가죠. 이 호수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궁금하다면 그 화산으로 돌아가 알아보죠. 올도이뇨 렌가이라고 합니다. 독특한 점은 용암이 밝은 오렌지나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이란 점입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 시 분출되어 나오는 일반적인 녹은 암석만큼 뜨겁지도 않아요. 이 용암의 절반은 용해된 칼륨과 탄산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청소용품에 사용되는 재료죠. 이 화학물질은 토양뿐만 아니라 물에도 빠르게 녹아 들어갑니다. 이 호수로 흐르는 강에서 나온 미네랄이 더해주면 위험한 액체가 완성됩니다. 어떤 악몽 같은 괴물이 이 유독성 물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송곳니와 거대한 촉수가 달린 짐승일까요? 아니요, 홍학입니다. 홍학은 이 호수가 마치 평범한 호수인 것처럼 생활합니다. 그 안에 알까지 낳죠. 창문 세정제로 가득 찬 물속에서 태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나트론 호수는 종종 홍학 공장이라고 불리는데 전 세계 모든 꼬마 홍학의 75%가 이곳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분홍색 새는 보기보다 대단합니다. 제 말은 끓는 뜨거운 물에 서서 독성 있는 해조류를 먹고 있으니까요. 이 해조류는 그것을 먹는 모든 동물들에겐 독이 되고 심지어 세포 수준에서도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꼬마 홍학은 별것 아니란 듯이 이 해조류로 배를 채우고 살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이 해조류는 또한 미세합니다. 홍학은 끓을 만큼 뜨거운 호수에 부리를 담그고 그것을 물에서 걸러냅니다. 그리고 이 호수를 이상하게 붉은 분홍색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미생물입니다. 홍학도 그것을 먹고 분홍색이 됩니다. 그래요, 모든 홍학은 회색이나 흰색으로 태어나지만 식단이 외모를 바꿉니다. 당근만 먹으면 주황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추천하진 않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좋아요.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을 돌로 바꾸는 물속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홍학달이 질긴 피부와 비늘 덕분입니다. 호수의 물은 인간의 섬세한 피부를 태우듯이 홍학의 다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꼬마 홍학은 신선한 물을 마시기 위해 근처의 호수로 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와는 달리 필요할 경우 이 짠 물에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홍학의 머리에는 소금을 제거하는 특별한 분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신 물은 홍학의 비강을 통해 배출됩니다. 예를 들어 양파가 없는 수프를 주문했는데 양파가 들어있을 경우 일단 먹고 양파를 코 밖으로 배출하는 것과 같죠. 웩, 막상 말하고 보니 이 비유가 별로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네요. 어쨌든 요점은 꼬마 홍학이 아주 터프한 녀석들이란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초능력 덕분에 경쟁자가 없이 원하는 만큼의 음식으로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혀 먹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포식자들은 분홍색 독성이 있는 호수 근처에 다가오지도 않으니까요. 윈윈이죠. 그러면 다른 슈퍼새들이 또 있을까요? 신천홍은 또 하나의 슈퍼히어로 새입니다. 한 번의 여행에서 16,000km를 날 수 있어요. 뉴욕에서 시드니까지 비행거리보다 약간 더 길어요. 신천홍은 한 달 이상을 쉬지 않고 비행하며 보냅니다. 아래를 보세요. 하하. 3.3m나 되는 날개 길이가 도움이 됩니다. 마치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미끄러집니다. 물 대신 기류를 탑니다. 단순히 둥지에 앉아있는 새보다 신천홍이 비행할 때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깃털이 달린 또 다른 기록 보유자가 있는데 그건 바로 갈색 벌새입니다. 이 새는 골프티 크기이고
무게는 10원짜리 동전보다 약간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새는 매년 알래스카에서 멕시코로 이주합니다. 그 여행은 6,000km에 달합니다. 편도로요. 신천홍의 비행이 요가처럼 편안하다면 벌새의 비행은 생존을 위한 힘든 경주입니다. 매초 50에서 60번 날개를 퍼덕입니다. 힘든 비행이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벌새는 매일 자기 몸무게만큼의 곤충과 과즙을 먹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엄청난 양의 햄버거예요. 갈색 벌새는 작지만 다람쥐와 더 큰 새를 둥지에서 쫓아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남아메리카를 거닐다가 갑자기 정글에서 피가 얼어붙을 것 같은 비명이 들린다고 상상해보세요. 겁에 찔리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댑니다. 이 미치광이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야 하죠? 멈추세요. 숨을 쉬고 진정하세요. 그건 그냥 쏙독새예요. 전혀 무해합니다. 이 새는 사람이 아니라 과일과 기름 야자나무로 먹고 삽니다. 그 새는 머리카락을 곤두세우는 비명뿐만 아니라 뛰어난 야간 시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돌고래와 박쥐처럼 쏙독새는 반향 위치 측정을 사용합니다. 매초 250번의 클릭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클릭하는 소리에서 나오는 음파는 바위와 나무에서 튕겨져 나와 새에게 메아리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새와 소를 섞으면 뭐가 나올까요? 그건 호아친새예요. 맞아요. 전혀 소처럼 생기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 새의 소화체계는 소의 소화체계처럼 작동합니다. 위는 위산으로 음식을 소화시키는 대신 박테리아로 음식을 발효시킵니다. 소화는 20시간 걸리는데 새의 배를 매우 부르게 하죠. 그래서 하루의 대부분을 나무 위에서 서성대며 게으르게 앉아 있어요. 사람과도 공통점이 있네요. 하지만 여기 이상한 사실이 있어요. 배에서 음식을 발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새는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소, 스컹크, 새를 섞은 거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소개할 새는 마치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불려가 야단을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 거예요. 내 유치한 장난에 진절머리가 난다. 넌 퇴학이야. 교장실에서 나가. 고래머리 황새는 강력한 부리와 위협적인 시선, 그리고 왕 같은 걸음걸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처럼 보여요. 농담은 제쳐두고 이 새는 뛰어난 낚시꾼이자 사냥꾼입니다. 쥐어 먹이는 달팽이, 거북이 그리고 심지어 작은 악어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공룡 팬들은 반가울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수백만 년 전 오늘날 중국 남부입니다. 깃털을 가진 공룡 한 무리가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고 있어요. 작은 날개, 앵무새 같은 부리와 머리에 벼슬 달려있어요. 2017년으로 이동할게요. 고생물학자들이 이 공룡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서 턱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내 턱. 이 생물체 코리토랩터 야콥시 화면에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치 현대의 화식조처럼 생겼어요. 네, 공룡처럼 생긴 멋진 새입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새거든요. 이 놀라운 새의 머리는 밝은 푸른색이고 정수리에는 큰 뿔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만큼 기다랗고 단검 같은 발톱이 각 팔에 달려있고 튼튼한 다리로 서 있어요. 원한다면 여러분의 머리 위로 곧장 뛰어오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의 가슴을 찰 수 있을 만큼 높이 뛸 수 있어요. 그리고 타격은 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강합니다. 모든 것을 버터처럼 자를 수 있는 발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새는 사냥을 하고 사냥당하는 것을 피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도망가는 건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지 않다면요. 호수에 뛰어들어도 목숨을 구하진 못할 거예요. 이 새는 수영을 아주 잘해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면서 쫓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최선입니다. 긴 꼬리 코뿔새는 날아다니는 공룡처럼 보입니다. 수컷들은 깃털이 달린 중세 기사 같아요. 암컷을 얻기 위해 공중에서 몸싸움을 할 때 뿔을 사용합니다. 뿔을 뽐내면서요. 또한 썩은 나무를 쪼아서 나무 껍질을 깨고 작은 곤충을 찾기 위해 뿔을 사용합니다. 키위는 새 세계의 쥐에 더 가깝습니다. 오, 날개가 있네요. 너무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날갯짓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키위는 전혀 날지 못해요. 키위는 전 지구를 통틀어 어떤 동물보다도 가장 큰 알을 낳습니다. 몸 크기에 비해서요. 알은 새 몸무게의 15%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알은 타조알입니다. 크기만 따진다면요. 하지만 타조알은 새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몸 크기에 비교하면 가장 작은 알이 됩니다. 타조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죠.